장독대 미세, 이게 왜 있는 거야? 이게 뭐지?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 아주 낮게 거의 속삭이듯이 말씀하셨습니다. 장독대 밑을 파거라. 장독대 밑에는 도대체 무엇이 묻혀 있는 걸까요? 그리고 몇 시간 뒤 그 집에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도착하게 됩니다. 그들이 아직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집의 운명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아버지의 마지막 비밀이 바로 그 장독대 밑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도 달아주세요. 그곳에 행운과 단밤이 깃들기를 바랄게요. 사연 시작합니다. 초여름으로 접어드는 어느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오래된 한옥마당에는 밤새 내려앉은 이슬이 아직 마르지 않은 채 반짝이고 있었지요. 마당 한가운데에는 검게 그을린 장독대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그 옆으로는 오래된 감나무 한 그루가 묵묵히 그늘을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살짝 스치기만 해도 감잎이 서로 부딪히며 사각사각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오래된 집이 숨을 쉬는 소리처럼 잔잔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집에는 92의 노인 박두만 어르신이 누워 계셨습니다. 평생을 한약방을 하며 살았던 분이셨지요. 젊은 시절에는 마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손이 좋았고 어디가 아프다 하면 이웃들이 약재 한 봉지를 얻으러 이 집 대문을 수없이 드나들곤 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 힘도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방 안작은 요 위에 몸을 누인 채 천장을 바라보는 시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은은하게 약재 냄새가 풍겼습니다. 창문 틈 사이로 햇살이 가늘게 들어와 방바닥에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 빛 속에서 먼지들이 천천히 떠다니고 있었지요. 마치 오래된 기억들이 공중에 흩어져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방 안에 조용히 앉아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셋째 며느리 김영자였습니다. 영자는 올해 68이었습니다. 키가 크지도 작지도 않은 평범한 체구였지만 얼굴에는 유난히 깊은 주름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주름은 세월이 남긴 흔적이기도 했지만 오랜 세월 말없이 참고 살아온 사람만이 가지는 표정이기도 했습니다. 영자는 작은 대야에 따뜻한 물을 담아두고 천천히 수건을 적셨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시아버지의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마른 나뭇가지처럼 가늘어진 손이었습니다. 한때는 그 손으로 약초를 다듬고 약탕기를 들며 수많은 사람을 살렸던 손이었지요. 영자는 아무 말 없이 그 손을 닦아드렸습니다. 아버님, 물 좀 더 드실까요?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누군가에게 들려주기 위한 말이 아니라 그저 숨처럼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말이었습니다. 박두만 어르신은 눈을 천천히 떴습니다. 영자냐? 그 목소리는 마른 바람처럼 가늘었습니다. 예, 아버님. 저 여기 있습니다. 영자는 조금 더 몸을 가까이 숙였습니다. 어르신의 숨결이 고르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올라갔다 내려가는 속도도 예전보다 훨씬 느려져 있었습니다. 잠시 후 노인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다른 애들은 왔냐? 그 말에 영자는 잠깐 시선을 내렸습니다. 아직 연락은 드렸습니다만 아마 오후쯤 오실 겁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영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이 집에 발걸음을 하는 날은 대부분 재산 이야기가 있을 때뿐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그런 말은 차마 입 밖에 꺼낼 수 없었습니다. 노인은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밖에서는 장독대 사이로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뚜껑이 살짝 흔들리며 낮은 소리를 냈습니다. 오래된 항아리들이 서로 비밀을 나누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영자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방 안에 갇혀있던 공기가 부드럽게 빠져나갔습니다. 마당이 보였습니다.
그 마당 한가운데에 장독대들이 있었습니다. 그 장독대는 이 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부터 그 자리를 지켜온 항아리들이었지요. 해마다 된장을 담고 간장을 담던 그 자리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영자야.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자는 얼른 돌아봤습니다. 예, 아버님. 노인의 눈이 다시 떠져 있었습니다. 가까이 좀 와라. 영자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어르신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노인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아주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평생 사람을 많이 봤다. 숨이 잠깐 끊겼습니다. 그래서 아는데 사람 마음이란 게 말이다. 참 알 수가 없는 거다. 영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하나는 알겠다. 그는 영자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누가 내 곁에 있었는지는 말이다. 영자의 눈이 살짝 떨렸습니다. 노인은 손을 조금 움직였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가리키려는 것처럼요. 마당 보이냐? 예, 아버님. 장독대.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노인의 목소리가 아주 낮게 거의 속삭이듯 흘러나왔습니다. 장독대 밑을 파거라. 영자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예. 노인은 더 말을 이어가려 했지만 숨이 갑자기 거칠어졌습니다. 가슴이 크게 들썩였습니다. 영자는 당황해 물을 들이밀었습니다. 아버님, 물 조금 드세요. 하지만 노인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했습니다. 장독대 밑이다. 그 말은 마치 오래된 비밀이 바람 속으로 흩어지듯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방 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밖에서는 감나무 잎이 흔들렸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장독대가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영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알 수 없는 서늘함이 가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 장독대 밑에는 도대체 무엇이 묻혀 있는 걸까요? 그리고 몇 시간 뒤 그 집에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도착하게 됩니다. 그들이 아직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집의 운명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아버지의 마지막 비밀이 바로 그 장독대 밑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침 해가 마당 위로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집안 공기는 어쩐지 평소와 달랐습니다. 새소리도 바람소리도 모든 것이 조금 낮게 깔린 듯 들렸습니다. 전날 밤 박두만 어르신은 조용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마치 오래된 등이 꺼지듯 큰 소리 하나 없이 그렇게 떠나셨습니다. 영자는 그 순간을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숨이 점점 짧아지던 어르신의 가슴,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을 바라보던 그 눈빛까지도요. 그 눈빛 속에는 원망도, 미련도, 그 어떤 두려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주 오래된 부탁 하나를 남기고 가는 사람의 눈빛이었지요. 장독대 밑을 파거라. 그 말이 아직도 영자의 귓가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례식 준비가 시작되자 그 말은 잠시 마음속 깊이 묻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당에는 하얀 천막이 세워졌고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어르신을 알던 이웃들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지팡이를 짚고 왔고 어떤 이는 손에 국화 한 송이를 들고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두만 어르신 가셨구먼. 참 좋은 분이셨는데 말이야. 그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진심 어린 애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영자는 조용히 허리를 굽혀 인사를 드렸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군가는 영자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며느리 양반이 고생 많았지 우리가 다 알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영자의 눈가가 살짝 젖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고개를 숙이며 웃어 보였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었지요. 그 말은 겸손한 말이었지만 사실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어르신 곁을 지킨 사람은 대부분 영자였습니다.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 각자 도시에서 살고 있었고 바쁘다는 이유로 이 집에 자주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쯤 오던 발걸음도 점점 뜸해졌고 나중에는 명절에나 얼굴을 보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어르신의 병세는 조금씩 깊어졌습니다. 식사를 챙기고 약을 다리고 밤마다 숨소리를 확인하던 사람은 늘 영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는 장례식 자리에서 크게 말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대개 조용한 눈빛 속에만 남기 마련이니까요. 정오가 가까워질 즈음 마당 밖에서 자동차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검은 승용차였습니다. 차 문이 열리자 먼저 내린 사람은 큰아들 박성호였습니다. 나이가 60 중반이었지만 몸집은 여전히 컸습니다. 다만 얼굴에는 세월보다 더 깊은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뒤이어 내린 사람은 그의 아내, 큰 며느리 이정숙이었습니다. 정숙은 마당을 한번 훑어보더니 살짝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천막이 이거밖에 안 돼요? 그 말은 조용했지만 충분히 들릴 만큼 또렷했습니다. 영자는 잠깐 머뭇거리다가 다가가 인사를 했습니다. 오셨어요. 정숙은 짧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예 뭐. 그 말투에는 어쩐지 미묘한 냉기가 묻어 있었습니다. 잠시 후 또 다른 차가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둘째 아들 박진우였습니다. 진우는 형보다 조금 온화해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늘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천막 아래를 둘러봤습니다. 손님 많이 오셨네. 그리고는 영자를 향해 말했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형수. 말은 공손했지만 어딘가 형식적인 느낌이었습니다. 영자는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잠시 후 세 사람은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르신의 영정 사진이 놓인 자리였습니다. 사진 속 박두만 어르신은 젊은 시절 모습이었습니다. 한약방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지요. 그때의 얼굴은 지금보다 훨씬 단단해 보였습니다. 큰아들 성우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유언 같은 건 남기셨어? 방 안의 공기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영자는 잠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유언장 같은 거요. 그 말은 장례식 집안에서 하기에는 조금 이른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가족 사이에 떠돌고 있던 것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의 집, 한약방 터, 마을 중심에 있는 땅, 그 모든 것이 적지 않은 값이 나간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영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유언장은 없습니다. 정숙의 눈이 살짝 빛났습니다. 성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겠지. 그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뭐 정리는 해야지. 그 말은 조용했지만 분명한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영자의 머릿속에 어젯밤 일이 떠올랐습니다. 아버님의 마지막 말. 장독대 밑을 파거라. 영자의 심장이 조금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잠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세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영자에게 향했습니다. 성우가 물었습니다. 뭔데요? 영자는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장독대 밑을 파보라고 하셨습니다.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순간 정숙이 짧게 웃었습니다. 장독대요? 그녀는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보물이라도 묻어두셨대요? 그 말에는 노골적인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성우도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아버지가 말년에 좀 헛소리도 하셨잖아. 그 말은 아무렇지 않게 흘러나왔지만 영자의 마음에는 작은 가시처럼 꽂혔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장독대가 보였습니다. 바람이 불자 항아리 뚜껑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마치 누군가 그 밑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장독대 밑에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묻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밝혀지는 순간 이 집안의 모든 관계가 완전히 뒤집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때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장례식 집이라는 곳은 참 묘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떠난 슬픔이 분명히 있는데도 동시에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집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어떤 집에서는 조용한 속삭임이 이어지고 또 어떤 집에서는 오래 묻어두었던 말들이 슬며시 고개를 들기도 하지요. 박두만 어르신의 집도 그랬습니다. 마당에는 동네 사람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이웃들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왔고 누군가는 손에 국화꽃을 한 송이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아이고, 두만 어르신 참 좋은 분이셨는데 말이야. 젊을 때 약 지어주신 거 아직도 기억나요. 사람들은 영정 앞에서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영자를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하곤 했습니다. 며느리가 고생 많았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영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언제나 조용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이야기를 크게 꺼내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 집안 사정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박두만 어르신을 가장 가까이에서 돌본 사람이 바로 셋째 며느리 영자라는 사실을요. 어르신이 밤에 숨이 가빠질 때도, 식사를 제대로 못하실 때도, 겨울밤에 기침이 심해질 때도 늘 곁에 있던 사람은 영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굳이 입 밖으로 꺼내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집안일이라는 것은 늘 그렇게 조용히 흘러가기 마련이니까요. 그날 오후 장례식 집 안쪽 방에서는 작은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큰아들 성우와 둘째 아들 진호, 그리고 큰 며느리 정숙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향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창문 사이로 들어온 햇빛이 바닥에 길게 늘어져 있었고 그 빛 위로 먼지가 천천히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성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집 앞으로 어떻게 할지 생각은 해봤어? 진호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야지. 그는 잠시 마당 쪽을 바라봤습니다. 이 집 땅값 꽤 나갈 거야. 정숙이 바로 말을 받았습니다. 맞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아주 현실적이었습니다. 요즘 이 근처 땅값 많이 올랐대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성우가 낮게 말했습니다. 어차피 우리 셋이 나눠야 할 거잖아. 그 말은 조용했지만 이미 결론이 정해진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자였습니다. 그녀는 차를 들고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차 좀 드세요. 영자는 찻잔을 하나씩 내려놓았습니다. 아무도 크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어쩐지 묘한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정숙이 입을 열었습니다. 영자 씨. 그녀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어딘가 딱딱했습니다. 아버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다고 했죠? 영자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장독대 밑을 파보라고 하셨습니다. 정숙은 피식 웃었습니다. 참 별 말씀을 다 하셨네요. 성우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가 말년에 좀 이상한 말씀을 하셨잖아.
그 말은 가볍게 던진 말이었지만 영자의 마음에는 조금 아프게 닿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장독대가 보였습니다. 햇빛을 받은 항아리들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 장독대는 이 집에서 가장 오래된 것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부터 그 자리에 있었지요. 영자는 그 장독대를 바라보다가 문득 오래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이었습니다. 영자가 이 집에 처음 들어왔던 날이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는 장독대 앞에서 된장을 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야,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이 집 장독대는 우리 집 기둥 같은 거다. 영자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집안 살림이라는 건 말이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안 보이는 게 더 중요한 거다. 그 말은 그때는 그냥 흘려들었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어쩐지 그 말 속에는 더 깊은 뜻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영자는 다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방 안에서는 여전히 재산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장례 끝나면 정리해야 해. 성우가 말했습니다. 집 팔고 나누는 게 깔끔하지. 진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정숙이 덧붙였습니다. 한약방 터도 값이 꽤 나갈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영자의 마음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그 한약방은 박두만 어르신의 평생이 담긴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약을 받아갔고 그곳에서 어르신은 평생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공간은 단지값이 나가는 땅으로만 이야기되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잠시 말을 할까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당에는 해가 조금 기울어 있었습니다. 장독대 위로 길게 그림자가 늘어져 있었습니다. 영자는 장독대 앞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항아리 하나를 바라봤습니다. 아버님, 그녀의 목소리는 아주 낮았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바람이 살짝 불었습니다. 항아리 뚜껑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마치 누군가 그 밑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대문 쪽에서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젊은 남자였습니다. 손자 박현우였습니다. 서울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는 어르신의 손자였습니다. 현우는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영자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작은 어머니, 그리고 영정 사진이 있는 방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돌아가셨군요. 그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 후 현우의 시선이 마당으로 향했습니다. 장독대였습니다. 그리고 영자의 머릿속에 어르신의 마지막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장독대 밑을 파거라. 그 비밀이 드러나는 날, 이 집안의 모든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비밀이 조금씩 세상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만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장례식 집의 하루는 생각보다 길게 흘러갑니다. 사람이 떠난 집에서는 시간도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조용히 눈물을 훔치고 누군가는 오래된 이야기를 꺼내며 고개를 끄덕이고 또 누군가는 그저 말없이 앉아 있기만 하지요. 박두만 어르신의 집도 그랬습니다. 해가 서서히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들이운 감나무 그림자가 점점 길어졌습니다. 장독대 옆으로 햇빛이 부드럽게 내려앉아 있었고 항아리 표면이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마당 한쪽에 서서 손님들이 나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잘 다녀가십시오. 허리를 숙이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동네 어르신 한 분이 영자의 손을 잠시 잡았습니다. 며느리가 고생 많았어. 우리가 다 알아.
그 말은 길지 않았지만 묘하게 마음을 울렸습니다. 영자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여러 생각이 겹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르신이 돌아가신 슬픔도 있었고 장례식 집안에서 은근히 흐르고 있는 재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젯밤 들었던 그 마지막 말이 자꾸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장독대 밑을 파거라. 영자는 고개를 들어 마당을 바라봤습니다. 장독대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 자리를 지켜온 항아리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부터 있던 것들이었지요. 그 장독대 아래에 무엇이 있을까요? 정말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단지 어르신의 마지막 헛소리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영자의 마음은 자꾸만 그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대문이 다시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젊은 남자가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자 박현우였습니다. 현우는 올해 32이었습니다. 서울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었고 바쁜 생활 때문에 이 집에 자주 내려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할아버지 소식이 들리면 종종 내려오곤 했습니다. 그는 마당에 들어서자 잠시 멈춰 섰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장례식 천막이 보였고 그 옆으로 장독대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루 끝에 서 있는 영자가 보였습니다. 현우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작은 어머니. 영자는 고개를 들어 현우를 바라봤습니다. 현우 왔구나. 현우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언제 돌아가셨어요? 영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어젯밤이야. 현우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마당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어린 시절 자주 뛰어다니던 마당이었습니다. 감나무도 그대로였고 장독대도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그 공간의 공기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현우는 방 안으로 들어가 영정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는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저 왔습니다. 영정 사진 속 박두만 어르신은 젊은 시절 모습이었습니다. 눈빛이 단단했고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있었습니다. 현우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초등학생 때였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늘 이 집 마당에서 놀았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한약방에서 약재를 다듬고 계셨습니다. 현우야. 어르신이 손짓하곤 했습니다. 이거 맡아봐라. 현우는 작은 약초 봉지를 들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냄새 이상해요. 그러면 어르신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몸에 좋은 거다. 그 기억들이 갑자기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당에는 영자가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작은 어머니. 현우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어요? 영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장독대 밑을 파보라고 하셨어. 현우의 눈이 살짝 커졌습니다. 장독대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만 하셨어. 현우는 잠시 마당을 바라봤습니다. 장독대였습니다. 어린 시절 그곳에서 숨바꼭질을 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현우는 천천히 장독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항아리 하나를 손으로 가볍게 두드려 봤습니다. 텅 하는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할아버지가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현우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루 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하는 거야 거기서? 큰아들 성우였습니다. 그는 팔짱을 낀 채 마당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장독대 구경하냐? 현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작은 어머니가 말씀해 주셔서요. 성우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뭐라고? 현우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장독대 밑을 파보라고 하셨다면서요.
성우는 잠시 영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피식 웃었습니다. 별소리를 다 하셨네. 정숙도 옆에서 말했습니다. 말년에 좀 헛소리도 하셨잖아요. 그 말은 아주 가볍게 던진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헛소리 아닐 수도 있잖아요. 성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히 땅 파고 난리치지 마라.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장례식 끝나고 할 일 많아. 현우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장독대를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살짝 불었습니다. 항아리 뚜껑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현우의 눈빛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래도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번 파보면 알 수 있잖아요. 마당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성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정숙도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곧 시작될 것 같은 묘한 공기가 마당 위에 천천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장독대 밑에 이 가족이 숨기고 싶어 했던 오래된 진실이 조용히 묻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곧 이 집안의 모든 이야기를 완전히 뒤집어 놓게 될 것입니다. 장례식이 이어지는 동안 집안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조용한 장례식 집이었지만 그 안에는 말로 표현되지 않는 긴장 같은 것이 서서히 흐르고 있었지요. 오래된 집이라는 것은 원래 그렇습니다. 사람이 오래 살았던 공간일수록 눈에 보이지 않는 감정들이 마루와 벽 사이에 남아있기 마련입니다. 그날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마당에는 손님들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북적이던 천막 아래 의자들도 하나둘 비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고생 많소라는 말을 남기고 천천히 대문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대문 앞에서 허리를 숙였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르신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 양반이 고생이 많았어. 그래도 마지막까지 잘 모셨네. 그 말들은 크지 않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영자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듣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거의 돌아간 뒤 마당에는 조용한 바람만 남았습니다. 감나무 잎이 살짝 흔들리며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장독대 옆으로는 저녁 햇빛이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때 현우가 천천히 장독대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는 항아리 하나를 바라보며 잠시 서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생각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릴 때 이 마당에서 많이 놀았습니다. 숨바꼭질도 하고 감나무에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장독대 근처에서 넘어져 무릎을 까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장독대 근처에서는 뛰지 마라. 현우는 물었습니다. 왜요? 그러자 어르신은 잠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이 집에서 제일 오래된 자리니까 그렇지. 그 말은 그때는 그냥 웃어넘겼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어쩐지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현우는 장독대를 바라보다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영자가 마루 끝에 서 있었습니다. 작은 어머니, 현우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마지막 말씀 정말 장독대 밑이라고 하셨어요? 영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 현우는 잠시 마당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한번 파보면 안 될까요? 그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그 소리냐? 큰아들 성우였습니다. 그는 마루 난간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괜히 땅 파서 난리 만들 필요 없다. 정숙도 옆에서 말을 보탰습니다. 장례식 집에서 땅 파고 그러는 거 보기 좋지 않아요.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마당을 파헤친다는 것은 어르신들에게는 조금 불편한 일이었지요. 하지만 현우의 표정은 쉽게 물러설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이잖아요. 성우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말년에 별 말씀 다 하셨어. 그 말은 너무 가볍게 흘러나왔습니다. 현우의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그런 분 아니셨잖아요. 그 말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자는 마당을 바라봤습니다. 장독대가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어르신이 평생 지켜온 집 마당이었습니다. 그때 영자의 마음속에서도 어떤 생각이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어르신의 마지막 눈빛, 장독대 밑을 파거라. 그 말은 그냥 흘려들을 말이 아니었던 것 같았습니다. 영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현우야. 현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장례 끝나고 한번 파보자. 그 말은 아주 조용했지만 분명했습니다. 성우가 바로 반응했습니다. 뭐? 정숙도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지금 진짜 그걸 믿는 거예요? 영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당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니까. 성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참나 진짜. 하지만 더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쩌면 마음속 어딘가에서도 작은 궁금증이 생겼는지도 모릅니다. 저 장독대 밑에 정말 무엇이 있을까? 그날 밤 장례식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천막 아래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돌아간 뒤라 마당은 적막했습니다. 영자는 잠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조금 차가웠습니다. 장독대 옆으로 달빛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항아리 그림자가 마당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영자는 그 앞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아버님, 아주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정말 여기에 뭐가 있는 걸까요? 바람이 살짝 불었습니다. 항아리 뚜껑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마치 오래된 시간들이 그 밑에서 조용히 숨쉬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장독대 밑에는 이 가족이 아직 모르고 있는 이야기들이 조용히 묻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는 순간 이 집안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 밤까지도 그 사실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한 사람, 이미 세상을 떠난 박두만 어르신만이 그 비밀을 알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사흘 동안 북적이던 마당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천막은 거쳤고 의자들도 치워졌습니다. 마당에는 감나무 그림자와 장독대만 남아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사람들 발걸음으로 분주하던 자리였지만 이제는 평소처럼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집 사람들의 마음은 여전히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영자의 마음은 계속 한 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어르신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 때문이었습니다. 장독대 밑을 파거라. 그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숨을 내쉬기 직전 어렵게 꺼낸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영자는 그 순간의 표정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장독대 위에 따뜻한 빛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영자는 부엌에서 물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주전자에서 김이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그때 마당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우였습니다. 현우는 장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삽을 들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그 모습을 보고 잠시 멈췄습니다. 현우야. 현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작은 어머니.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늘 한번 해보려고요. 영자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장독대 쪽으로 향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이니까요. 현우는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괜히 넘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영자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장독대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 자리를 지켜온 항아리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된장을 담고 간장을 담던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이 마지막으로 가리킨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영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직도 그거 할 생각이냐? 큰아들 성우였습니다. 그는 마루 끝에 서 있었습니다. 팔짱을 낀 채 마당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괜히 땅 파서 집만 어지럽히지 마라. 정숙도 뒤에서 나왔습니다. 진짜 할 거예요? 그녀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말년에 하신 말씀인데. 현우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한번 확인해 보면 좋잖아요. 성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참 별걸 다 한다. 하지만 막지는 않았습니다. 어쩌면 마음속 어딘가에서도 조금 궁금해졌는지도 모릅니다. 저 장독대 밑에 정말 무엇이 있을까? 현우는 천천히 장독대 하나를 옆으로 밀었습니다. 항아리는 꽤 무거웠습니다. 조심해라. 영자가 말했습니다. 깨지면 안 된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독대를 옆으로 옮기자 그 아래 흙바닥이 드러났습니다. 오랫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현우는 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첫 삽을 떴습니다. 툭! 삽이 흙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흙이 부드럽게 갈라졌습니다. 마당에 작은 소리가 울렸습니다. 성우도 마루에서 내려왔습니다. 뭐라도 나오나 보자. 정숙도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현우는 계속 삽질을 했습니다. 툭! 툭! 흙이 조금씩 파였습니다. 마당에 흙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오랫동안 묻혀있던 흙이었습니다. 몇 번 더 삽을 넣었을 때였습니다. 현우의 손이 멈췄습니다. 삽 끝에 뭔가 단단한 것이 닿았습니다. 철컥! 분명 흙이 아닌 소리였습니다. 현우가 흙을 조금 더 걷어냈습니다. 그러자 검은색 금속이 보였습니다. 작은 어머니, 현우가 말했습니다. 뭔가 있습니다. 성우가 바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뭐야? 현우는 손으로 흙을 더 파냈습니다. 조금 더 드러난 것은 작은 철제 상자였습니다. 녹이 조금 슬어 있었지만 분명한 상자였습니다. 순간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성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진짜 뭐가 있네. 정숙도 말을 잃었습니다. 설마. 현우는 상자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흙이 묻은 상자를 마당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영자의 심장이 조금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이 남긴 마지막 말. 그 비밀이 지금 눈앞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성우가 말했습니다. 열어봐. 현우는 잠시 상자를 바라봤습니다. 녹슨 자물쇠가 달려 있었습니다. 현우는 돌멩이로 자물쇠를 몇 번 두드렸습니다. 철컥! 자물쇠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상자를 열었습니다. 뚜껑이 올라갔습니다. 그 순간 마당에 있던 사람들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습니다. 그 안에는 돈도 금도 아니었습니다. 대신 아주 오래된 서류들과 작은 녹음기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 집안의 이야기를 완전히 뒤집어 놓을 진실이 조용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마당 위에 놓인 철제 상자는 오래된 시간의 냄새를 품고 있었습니다. 뚜껑을 막 열었을 때 흙 냄새와 함께 묘하게 묵은 종이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그 냄새는 마치 수십 년 동안 누군가의 손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현우는 상자 안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돈다발이나 금괴 같은 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낡은 서류 뭉치와 작은 녹음기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녹음기는 요즘 사용하는 기계와는 조금 다른 오래된 카세트 녹음기였습니다. 성우가 먼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뭐야? 정숙도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돈은 아니네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실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현우는 아무 말 없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종이들이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오래된 계약서처럼 보이는 종이도 있었고 편지처럼 접혀 있는 종이도 보였습니다. 성우가 재촉했습니다. 뭐라고 써 있어? 현우는 서류 한 장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바로 읽지 않았습니다. 종이 위에 찍힌 도장이 먼저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장을 보는 순간 현우의 표정이 조금 굳었습니다. 이거, 현우가 중얼거렸습니다. 뭐야? 성우가 다가왔습니다. 읽어봐. 현우는 천천히 글을 읽었습니다. 토지 담보 계약서. 그 말이 끝나자 성우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뭐? 현우는 다시 종이를 살펴봤습니다. 여기 아버지 이름으로 된 땅 담보 계약서입니다. 잠시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정숙이 말했습니다. 그게 뭐 어때서요? 현우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근데 날짜가 10년 전입니다. 성우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우는 다른 종이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도 비슷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담보, 대출, 이자, 그리고 반복되는 같은 이름. 현우의 눈이 조금 좁아졌습니다. 작은 어머니, 그가 말했습니다. 이거 이상합니다. 영자는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왜 그러니? 현우는 종이를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담보계약서에 서명이 있는데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이거 아버지 서명이 아닙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마당의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성우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현우는 종이를 들고 말했습니다. 제가 기자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서 많이 봅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서명 누가 대신 쓴 것 같습니다. 정숙이 바로 반응했습니다. 그게 말이 돼요? 현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상자 안에 있던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걸 남기신 것 같습니다. 성우가 불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뭐 하는 거야? 현우는 녹음기를 조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오래된 카세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먼지가 조금 묻어 있었습니다. 현우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딸깍, 낡은 기계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지직, 작은 잡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잠시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몇 초 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두만 어르신의 목소리였습니다. 이 녹음을 듣는 사람이 누구일지 모르겠다. 마당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굳었습니다. 어르신의 목소리는 조금 약했지만 분명했습니다. 아마 내가 세상 떠난 뒤일 게다. 영자의 눈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성우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녹음기에서는 계속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내가 이걸 남기는 이유는 잠시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집안일을 누군가는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마당의 공기가 더 조용해졌습니다. 내가 평생 지켜온 집이다. 어르신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근데 내 아들들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다음 말이 천천히 흘러나왔습니다. 내 이름으로 땅을 담보 잡혀 돈을 빼갔다. 그 순간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이 숨을 멈춘 것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성우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정숙도 말을 잃었습니다. 녹음기에서는 어르신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나는 알고 있었다. 그 말은 아주 조용했지만 무겁게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믿고 싶지 않았다. 잠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알게 됐다. 현우의 손이 녹음기를 꽉 잡고 있었습니다. 어르신의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래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덧붙였습니다. 대신 증거를 모아두었다. 마당 위에 놓인 서류들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습니다. 어르신의 목소리가 마지막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집에서 나를 끝까지 돌본 사람은
잠시 숨이 멈추는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다음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셋째 며느리 영자였다. 영자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마당에 서 있던 사람들이 모두 영자를 바라봤습니다. 녹음기에서는 마지막 말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내 집과 땅은 잠시 잡음이 섞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천천히 흘러나왔습니다. 영자에게 맡긴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마당 위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이 가족의 관계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녹음기의 소리가 멈춘 뒤에도 마당에는 한동안 아무 말도 흐르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감나무 잎을 살짝 흔들었고 장독대 뚜껑이 아주 미세하게 덜컥거렸습니다. 그 작은 소리조차 크게 들릴 만큼 마당의 공기는 묘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현우는 녹음기를 손에 쥔 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방금 들은 목소리가 아직 귀 안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내 집과 땅은 영자에게 맡긴다. 그 말은 짧았지만 무겁게 가슴에 남았습니다. 영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서류가 놓인 마당 바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종이들이 바람에 살짝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종이 위에 햇빛이 내려앉아 있었고 그 빛 속에서 먼지들이 천천히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성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거,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이거 진짜야? 현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녹음은 할아버지 목소리 맞습니다. 정숙이 곧바로 말했습니다. 그건 알죠.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어딘가 굳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그대로 믿어야 한다는 법은 없잖아요. 그녀의 말에는 조심스러운 방어가 섞여 있었습니다. 성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런 종이 몇 장 있다고 해서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현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몇 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서류들을 펼쳤습니다. 담보계약서, 대출 내역, 이자 기록, 그리고 같은 날짜들. 현우의 눈빛이 조금 단단해졌습니다. 이거 전부 연결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당의 공기가 조금 더 무거워졌습니다. 성우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아, 그가 말했습니다.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현우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땅을 담보로 대출받은 기록입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정숙이 급히 말했습니다. 그거 우리가 한 거 아니에요. 하지만 말끝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현우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가 기자 일을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이런 문서 많이 봅니다. 그는 서류를 하나씩 넘겼습니다. 같은 날 같은 은행입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서명도 같습니다. 마당에 있던 공기가 갑자기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성우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그럼 어쩌라고? 현우는 잠시 그를 바라봤습니다. 왜 하셨습니까? 그 질문은 짧았지만 날카로웠습니다. 성우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너 지금 아버지한테 따지냐? 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게 사실인지 묻는 겁니다. 정숙이 말을 끊었습니다. 사업 때문에 잠깐 빌린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빨랐습니다. 나중에 갚으려고 했습니다. 현우는 잠시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10년 동안 안 갚으셨네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마당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바람이 감나무 잎을 다시 흔들었습니다. 영자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녹음기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그 안에서 어르신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았던 시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집에서 나를 끝까지 돌본 사람은 영자였다. 영자의 눈이 조금 젖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습니다. 영자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버님이 알고 계셨군요. 그 말은 작았지만 깊었습니다. 성우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숙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당 위에 놓인 서류들이 바람에 조금 흔들렸습니다. 현우가 녹음기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왜 장독대 밑에 숨겨두셨는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현우는 장독대를 바라봤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 자리에 있던 항아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이 집안의 비밀이 조용히 묻혀 있었습니다. 현우가 다시 말했습니다. 아마.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가족끼리 싸우지 말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이상하게도 마당의 공기를 조금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 이 가족은 이미 싸움의 한가운데 서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모두가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마당 위에 놓인 종이들이 바람에 살짝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녹음기에서 흘러나온 목소리가 아직도 공기 속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박두만 어르신이 이 마당 어딘가에 아직 서 계신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내 집과 땅은 영자에게 맡긴다. 그 말이 떨어진 뒤부터 집안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성우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시선은 바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당 흙바닥 위에 흩어진 서류들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종이들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10년 동안 감춰져 있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정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거.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 낮아졌습니다. 이거 오해입니다. 현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해요? 정숙은 급히 말을 이었습니다. 사업 때문에 잠깐 쓴 거예요. 그녀는 손을 조금 움직이며 설명하려 했습니다. 당시에 형님 사업이 어려웠잖아요. 성우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술을 꽉 다물고 있었습니다. 정숙이 말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담보 잡고 돈을 빌린 거예요. 현우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허락 없이요? 그 질문은 아주 조용했지만 분명했습니다. 정숙의 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금 뒤에 다시 말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현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년 동안요? 그 말에 정숙의 얼굴이 조금 굳어졌습니다. 성우가 갑자기 말을 끊었습니다. 아, 그의 목소리가 조금 거칠어졌습니다. 그만해라. 현우는 조용히 성우를 바라봤습니다. 성우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그는 마당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장독대가 보였습니다. 감나무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익숙했던 이 집 마당이 보였습니다. 성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맞다. 그 말은 짧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여러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했다. 마당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영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현우도 숨을 멈춘 듯 서 있었습니다. 성우는 계속 말했습니다. 사업이 망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빚이 많았다.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래서 그는 서류를 발끝으로 살짝 밀었습니다. 아버지 땅 담보 잡았다. 정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갚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말은 힘이 없었습니다. 성우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기쁜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갚으려고 했지.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근데 안 되더라. 마당에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감나무 잎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현우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언제 하셨습니까? 성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마 그는 장독대를 바라봤습니다. 몇 년 전일 거다. 현우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까? 성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 하셨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덧붙였습니다. 대신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날 쳐다보셨다. 그 순간 성우의 눈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그 눈이, 그는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어떤 것이었는지. 현우는 녹음기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증거를 모아두신 겁니다. 성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당 위에 놓인 서류들이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10년 동안 숨겨져 있던 종이들이었습니다. 그때 영자가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은 모두의 시선이 영자에게 향했습니다. 영자는 잠시 마당을 바라봤습니다. 장독대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 알고 계셨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성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영자야.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그 말은 어쩐지 늦은 말처럼 들렸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한테 하실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녹음기를 바라봤습니다. 아버님께 하셔야 할 말이겠지요. 마당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현우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집안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녹음기 안에는 아직 끝까지 재생되지 않은 말들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말이 이 가족의 운명을 완전히 뒤집어 놓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아직 아무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당 위의 공기는 여전히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공기가 쉽게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조금 전까지 흘러나왔던 녹음기의 목소리가 아직도 마당 어디엔가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현우는 녹음기를 손에 들고 서 있었습니다. 녹음기는 이미 멈춰 있었지만 현우의 손은 여전히 버튼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현우야. 영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녹음 끝난 거냐? 현우는 잠시 기계를 바라봤습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직 조금 남아 있습니다. 마당의 공기가 다시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성우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가 더 있어? 현우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녹음기를 다시 눌렀습니다. 딸깍. 작은 기계 소리가 마당 위로 울렸습니다. 잠시 잡음이 흘렀습니다. 지직. 그리고 몇 초 뒤 다시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박두만 어르신의 목소리였습니다. 내가 이 말을 남기는 이유는 잠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르신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분명했습니다. 내 아들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다. 마당에 있던 사람들의 얼굴이 조금씩 굳어졌습니다. 성우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녹음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녹음기에서는 계속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잠시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실수도 하고 욕심도 부린다. 그 말은 어르신이 평소에 자주 하던 말과 비슷했습니다. 현우는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르신은 늘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다. 그래서인지 지금 들리는 그 목소리는 어쩐지 더 마음을 울렸습니다. 녹음기 속 목소리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그래도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사람은 끝까지 사람다워야 한다. 그 말은 아주 조용했지만 묘하게 깊게 들렸습니다. 마당 위에 놓인 서류들이 바람에 살짝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의 목소리가 다시 흘러나왔습니다. 나는 내 아들들이 잠시 숨이 끊기는 듯 했습니다. 언젠가는 잘 살기를 바랐다. 성우의 눈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녹음기에서는 계속 말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바로 말하지 않았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대신 어르신의 목소리가 조금 더 낮아졌습니다. 기다렸다. 현우의 손이 조금 굳어졌습니다. 어르신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혹시라도 잠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스스로 돌아보지 않을까? 마당의 공기가 다시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성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녹음기 속 목소리가 마지막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아주 천천히 흘러나왔습니다. 끝까지 아무 말도 없더라. 그 순간 마당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성우의 어깨가 조금 내려앉았습니다. 녹음기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의 숨이 조금 거칠어졌습니다. 내 집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영자에게 맡긴다. 영자의 눈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녹음기에서는 마지막 말이 이어졌습니다. 영자야. 그녀의 숨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르신의 목소리가 아주 조용하게 흘러나왔습니다. 너는 잠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딸 같은 사람이다. 영자의 눈에 눈물이 조금 맺혔습니다. 마당 위에는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녹음기의 마지막 말이 이어졌습니다. 내 집을 팔지 마라. 잠시 잡음이 섞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이 천천히 흘러나왔습니다. 이 집은 어르신의 목소리가 거의 속삭이듯 낮아졌습니다. 사람을 살리던 집이다. 마당 위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현우의 눈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어르신의 목소리가 마지막으로 이어졌습니다. 다시 사람을 살리는 집이 되면 좋겠다. 그리고 녹음기는 조용히 멈췄습니다. 마당에는 바람 소리만 남았습니다. 감나무 잎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영자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녹음기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장독대가 보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 자리에 있던 항아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자는 그 순간 알게 되었습니다. 어르신이 남긴 것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과 한 집안의 마지막 부탁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녹음기가 멈춘 뒤에도 마당에는 한동안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기계가 돌아가던 작은 소리마저 사라지자 마당의 정적이 더 깊어졌습니다. 감나무 잎이 바람에 스치는 소리, 장독대 뚜껑이 살짝 흔들리는 소리만이 희미하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현우는 손에 들고 있던 녹음기를 내려다봤습니다. 조금 전까지 그 안에서 흘러나왔던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영자야, 너는 내 딸 같은 사람이다. 그 말은 아주 짧았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 남는 말이었습니다. 마당에 서 있던 사람들 중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성우는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류 위에 놓인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정숙도 입을 다문 채 서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먼저 말을 꺼냈을 그녀였지만 지금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때 영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이. 목소리가 아주 낮았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영자에게 향했습니다. 영자는 마당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장독대가 보였습니다. 어르신이 마지막으로 가리킨 자리였습니다. 영자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말을 이었습니다. 이 집을 팔지 말라고 하셨군요.
그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어르신의 평생이 담겨 있었습니다. 성우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조금 붉어져 있었습니다. 영자야. 그는 말을 꺼냈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한숨처럼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몰랐다. 영자는 조용히 그를 바라봤습니다. 성우는 마당을 둘러봤습니다. 어릴 적 뛰어놀던 감나무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늘 그 자리에 있던 장독대가 보였습니다. 성우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생각하신 줄 몰랐다. 그 말은 변명처럼 들리기도 했고 후회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현우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말 몰랐습니까? 성우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몰랐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는 늘 말이 없으셨잖아.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박두만 어르신은 평생 말수가 많은 분은 아니었습니다. 대신 행동으로 보여주는 분이었습니다. 누군가 아프다고 하면 약재를 꺼내주셨고 누군가 힘들다고 하면 조용히 등을 두드려 주셨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마음을 길게 설명하는 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가족들도 어르신의 마음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성우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마루를 바라봤습니다.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비 오는 날 마루에 앉아있던 기억이었습니다. 어르신이 한약방에서 돌아오시던 날이었습니다. 성우야.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사람은 욕심을 너무 부리면 안 된다.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성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욕심을 부렸다. 그 말은 아주 낮았습니다. 마당에 있던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정숙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 조심스러웠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 아닙니까? 정숙은 마당을 둘러봤습니다. 이 집도 오래됐고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팔면 돈이 꽤 될 겁니다. 그 말은 현실적인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마당의 공기가 조금 차가워졌습니다. 현우가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말씀이 들리지 않으셨습니까? 정숙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현우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집은 사람을 살리던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자가 마당을 바라봤습니다. 어르신이 평생 약을 지어주던 한약방이 떠올랐습니다. 그곳에는 늘 사람들이 드나들었습니다. 허리가 아픈 사람도 있었고 기침이 멎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늘 조용히 약을 다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몸은 천천히 낫는 거다. 영자는 그 장면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마음속에서 다시 떠올랐습니다. 영자는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이. 모두의 시선이 다시 영자에게 향했습니다. 영자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말했습니다. 이 집을 맡기신 이유가 있겠지요. 성우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영자는 잠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마당을 바라봤습니다. 장독대가 보였습니다. 감나무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이 평생 지켜온 집이 보였습니다. 영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말은 짧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마당에는 다시 조용한 바람이 흘렀습니다. 감나무 잎이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 집안의 이야기는 마지막 선택을 향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집은 원래의 조용함을 되찾기 마련입니다. 북적이던 천막도 사라지고 마당에 늘어서 있던 의자들도 정리됩니다.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어지면 집은 다시 숨을 고르는 것처럼 고요해집니다. 박두만 어르신의 집도 그렇게 조용해졌습니다.
아침 햇살이 감나무 사이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장독대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그 밑에서 오래된 상자가 나왔던 자리였습니다. 영자는 그 장독대 앞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자 항아리 뚜껑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영자는 천천히 그 위를 손으로 닦았습니다. 아버님, 그녀의 목소리는 아주 낮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그 말은 누군가에게 들려주기 위한 말이 아니라 그저 마음속에서 올라온 말이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우였습니다. 현우는 마당에 들어와 잠시 서 있었습니다. 작은 어머니, 영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현우 왔구나. 현우는 마당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어릴 적 자주 뛰어놀던 공간이었습니다. 감나무도 그대로였고 장독대도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분위기는 전과 조금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현우가 물었습니다. 생각하셨습니까? 영자는 잠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현우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집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질문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은 이제 법적으로 영자의 선택에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우도 마루 끝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는 요즘 말수가 많이 줄어 있었습니다. 며칠 사이 얼굴도 조금 수척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성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자야. 영자가 돌아봤습니다. 성우는 잠시 말을 고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집 네 거다. 그 말은 분명한 말이었습니다. 아버지 뜻이니까. 그리고 잠시 머뭇거리다가 덧붙였습니다. 내가 결정해라. 정숙도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먼저 말을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마당에 잠시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영자는 감나무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집은 사람을 살리던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영자는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조금 지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성우가 물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영자는 마루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약방을 다시 열겠습니다. 마당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현우의 눈이 조금 커졌습니다. 정말이십니까?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약을 짓지는 못하지만 그녀는 마당을 바라봤습니다. 요즘 젊은 한의사들도 많다고 하더라. 현우의 얼굴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주면 좋겠다. 그리고 잠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돈 벌려고 하는 건 아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아버님이 평생 하셨던 일을 이어가는 거지. 성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조금 다른 표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어쩌면 후회였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늦게 깨달은 무언가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마당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영자야. 영자가 돌아봤습니다. 성우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그 말은 짧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여러 해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자는 잠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이제 다 지나간 일입니다. 마당에는 다시 조용한 바람이 흘렀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은 다시 그 집 대문을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한약 냄새가 다시 마당으로 퍼졌습니다. 마루 끝에는 작은 나무 간판이 하나 걸렸습니다. 그 간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박두만 한약방.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한 줄이 더 적혀 있었습니다. 그의 셋째 며느리 김영자.
마을 사람들은 그 간판을 보며 말했습니다. 두만 어르신 집이 다시 살아났네. 어떤 할머니는 영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참 복이다. 영자는 그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그리고 마당을 바라봤습니다. 장독대가 보였습니다. 그 밑에는 더 이상 상자가 없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어르신이 남긴 마지막 마음이 조용히 남아 있었습니다. 돈보다 오래가는 것, 재산보다 깊은 것, 사람이 남기는 진짜 유산이 무엇인지 영자는 이제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는 다시 사람들이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약을 받으러 왔고, 누군가는 허리를 잡고 앉아 있었고, 누군가는 마루에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그 집은 다시 사람을 살리는 집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가슴에 남는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누군가의 인생이 당신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